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발전해온 디지털 기술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크게 바뀌었죠. 이렇듯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일상을 넘어 전 세계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영향력이 물류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며 성장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이 물류계를 휩쓸며 기술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AI나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는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실물로 움직여야 되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의 수혜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온 물류. 이제 첨단 물류 기술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물류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기기에 IoT와 AI 기술이 접목되며 물류 자동화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죠. 기존에 있는 자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 분석. 또 소상공인들도 차세대 물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 기술 물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피 산업에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류에 대해 알아보고 스마트 물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물류계의 숨은 노력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금나나입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다큐S 프라임이 준비한 과학 미래와 손을 잡다 스페셜 4부작 중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물류입니다. 요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네, 디지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발전해온 디지털 기술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물류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AI, 로봇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라 불리는 이 신기술들이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물류 프로세스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스마트 물류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물류란 운송, 하역, 보관, 분류, 포장, 배송 등 물류 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류 산업과 연관된 대부분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등에 업고 이커머스 시장과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생활 물류로 물류의 중심이 전환되었고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통 물류 시장에 불어닥친 신선한 바람, 그 시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상점을 방문해 진열돼 있는 물건을 고른 후 구매를 합니다. 이처럼 언제든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 물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에 가능한 건데요. 바로 이 물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물류란 말 그대로 물자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과 재화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옮겨주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 안에는 포장, 적재, 운송, 하역, 보관 등의 여러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인류가 모여 경제 활동을 하던 모든 현장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물류가 존재했기에 물류의 시작은 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물류는 전쟁으로 인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무기와 탄약, 음식 등의 군수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물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물류 산업의 발전 과정은 물류 1.0에서 최근 물류 4.0까지의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국내 물류 현장은 물류 1.0에서부터 4.0을 모두 볼 수 있는데 현장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류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인식돼 왔고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피하는 산업군 중 하나로 손꼽혀 왔는데요. 최근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IoT 등 첨단 물류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며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물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물류 4.0 시대엔 첨단 물류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무인화, 자동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업 내 물류 기능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나의 택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물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거죠. 스마트 물류, 디지털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기술력이 물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물류 비용이 절감되면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과거 10년치를 보면 한 10% 정도의 성장을 했다면 최근 2, 3년은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적으로 보면 이제 물류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스마트 물류만 한정되어서 본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의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는 한 900억 달러 이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로의 변화는 퍼스트 마일부터 라스트 마일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라스트 마일과 퍼스트 모빌리티에만 관심을 보이던 물류 업계가 최근 미들 마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시장 규모. 국내 미들 마일 시장도 라스트 마일 시장보다 4배나 큰데요. 그럼에도 미들 마일 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매우 느립니다. 현재 미들 마일 시스템은 화물의 주인인 화주, 화물차를 가진 차주가 매칭되어야 하는데 업종과 생산 제품에 따라 사용되는 트럭의 종류 또한 다양하기에 매칭이 쉽지 않고요. 관련 정보를 사람이 수기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변동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들마일 시장도 최근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물류센터의 특별한 점은 미들마일 운송 업무에 자사에서 개발한 운송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죠. 배송 순서와 배송 경로는 오로지 배송기사의 경험과 감으로 결정되다 보니 배송기사들이 배송 경로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차량 운행거리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I 운송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차량 배차라든지 경로 산정이 AI 기반으로 자동화 최적화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대의 배송 차량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경로로 배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적의 결과값을 찾아 제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미들마일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운송 거리와 소요 시간, 물량 등의 정보들이 데이터화되면 운송 비용이나 차량 비용 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요. 모아진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AI가 모든 정보를 고려해 차주를 배정하고 차주는 본격적인 운송 업무를 시작합니다. 먼저 차량에 탑승해 스마트폰으로 배정받은 업무를 확인하는데요. 전달받은 배송 목적지가 가득한 지도. 오늘도 바쁘게 도심을 누벼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서둘러 출발해 볼까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좁은 길이나 무게 제한이 있는 구역처럼 화물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길도 있는데요. AI는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고 운전자의 편의성도 고려해 최적화된 경로로 안내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비, 통행료 등과 배송 운임을 계산해 배송기사들과 배송업체의 이익 또한 높여주는 장점이 있죠. 이게 경로를 다 지정해 주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AI로 하고 나서부터는 배송하는 거리라든지 업무량 이게 균등해져 가지고 배송기사님들이 다 이제 만족하시고
그동안은 경험에만 의지하고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해오던 미들마일 업무가 디지털화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고요. 배송 환경의 질적인 부분까지도 개선돼가고 있는데요. 미들마일은 소비자의 구매 경험보다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라스트마일의 경우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지만 기업 간의 거래가 중심인 미들마일은 디지털 전환이 더딜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그야말로 혁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곳은 물류 기업이 아닌 통신 기업이었습니다. 기업 고유의 분야는 아니지만 물류 혁신의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연구 끝에 운송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었다는데요.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차량이 다수의 목적 출발지와 다수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또 배송 기사님들의 형평성을 또 준수하면서 배송을 완료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복합적인 기술이라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송 기사님들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업은 주력 분야인 정보통신을 활용해 물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기술 도입 이후 편리함은 물론 경제적, 환경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 같은 시도를 하는 곳은 이곳뿐만은 아닙니다. 점차 미들마일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대형 정보통신 기업과 IT 기업들도 물류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배송기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물류의 특성상 스마트폰과 통신망을 이용하는 물류 혁신은 필연적일지도 모르겠네요. 미들마일 산업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B2B 운송을 말하는 거고 다수의 이제 상품을 가지고 다수의 이제 배송지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에 있어서 저희 이제 ABC 역량이라고 흔히 통칭하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불러일으킨다면 새로운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물류 산업 자체가 아날로그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ABC 역량 그리고 기존의 영업 역량 그리고 저희 물류 기존에 이제 통신 물류하고 있던 그런 역량들을 활용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편리함뿐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죠.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때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미들마일 시장이지만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거대해져 가고 있고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품종, 소량, 다빈도로 물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물류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류 산업의 트렌드는 자동화와 로봇화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물류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비 자동화뿐 아니라 물류 운영 자동화에 필요한 시스템과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고요. 수요 예측, 운송, 배송 경로 최적화 등에도 AI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또 로봇, 자율주행 트럭, 드론 등을 활용한 배송이나 운송, 보관의 무인화를 포함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영역의 연구 개발과 실험도 활발한데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세계 물류 산업 AI 기술 시장이 2025년까지 101억 5,70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첨단 물류 시스템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물류 산업은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연간 155조 원에 달하고 종사자도 78만 명에 이르는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요. 여기에 로봇이나 IT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되며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앞다투어 온라인 유통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각 업체마다 보다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라스트 마일 배송입니다. 이처럼 생활물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배송하는 게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마트 물류입니다. 기존에는 단순 물류 업무 처리를 담당하던 물류 창고에 다양한 IT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똑똑해진 건데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스마트 물류 시장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산업 분야에 로봇이 등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유통, 물류 업계에서만은 인간의 손으로 모든 것이 처리돼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과 인건비 상승 문제가 겹치며 물류 업계에서도 자동화 바람이 불었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류센터에서 각 개인들이 시킨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내게 가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피킹해가지고 포장해서 배달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로봇이 하게 되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제품의 정확한 수요와 재고 예측이 가능해졌고요. 입출고 상태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죠.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무인화는 물류 비용 절감뿐 아니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들이 수많은 자금을 투입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물류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겁니다. The digitalization of logistics might include the use of big data,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win, robotics, autonomous machine, and blockchain. For example, the use of machine learning for better forecasting, and we can take in real-time data for better production, timing, and inventory control decisions of, say, raw materials, components, and finished goods. 노동 집약 산업으로 분류되던 물류 산업의 변화 그리고 혁신. 기업들의 노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이어졌고 그 중심에 풀필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풀필먼트란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 물류 배송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풀필먼트라 하면 기존의 전통적 물류하고는 좀 다르게 이커머스 물류를 처리하는 전문적인 물류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된 상품들을 그날 바로 처리를 해서 바로 저희가 운영하는 택배망과 연결을 시켜서 당일 배송 서비스 혹은 이길 배송 서비스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배송을 위해 풀필먼트 전 과정을 무인, 자동화하고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가 개발돼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문서 접수부터 재고 확인과 상품 발송 등 모든 작업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요.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관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현장을 가상의 공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작업 지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CCTV와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장과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현장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관리자들은 물류센터를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흡사 게임 화면을 보는 듯하죠? 보다 직관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들은 어떻게 옮겨지고 있을까요? 물류센터 내부로 들어가 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센터 바닥을 유영하는 로봇들입니다. 3-4대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며 상품 적재함을 옮기고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품을 각 단계별로 이동시키는데요.
이 로봇들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 걸까요? 이곳은 풀필먼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넓은 곳에 한 명의 직원이 상품을 옮기고 있는데요. 적재함에 쓰러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물건을 집어넣고요. 모니터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로봇이 직원 앞에 도착해 상품을 받아갑니다. 로봇과 직원의 협업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재고를 보충을 하는 작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고를 이제 빈 셀 안에다가 이제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스큐별로 어떤 재고들이 어느 이제 셀들에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상품을 찾아 이동해야 했지만 이제는 무인 운반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오랫동안 물류센터는 업무가 혹독하기로 유명했죠. 그러나 이제 이 센터 안에는 소수의 직원만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했던 센터 내부는 깔끔해졌고 더 이상 사람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죠. 사람의 손이 닿아야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 생각했던 과거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순간입니다. 이처럼 물류 이송과 관리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요. 작업자의 안전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의 기능은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지금 여기 계신 물류센터에는 총 126대의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개인 소비자분들이 열심히 클릭해서 주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주문들을 각각의 로봇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 작업을 완결하게 되면 또 포장 작업을 진행을 하고 배송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에 있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로봇에 대한 작업 스케줄링을 처리를 하고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과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의 분담 처리를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져온 혁신은 시간과 속도의 향상만이 아닙니다. 물건의 포장 과정에서도 로봇이 활용되는데요. 택배 상자를 고르고 완충제까지 투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기계와 로봇이 합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으로 완충제를 넣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 비전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 비전 스캐너에는 박스 안에 사진을 찍어서 얼마만큼의 빈 공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값을 뒤에 있는 로봇 팔에게 몇 개의 완충제를 넣으면 될지를 계산해서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완충제를 과거에는 사람이 판단해서 과하게 넣었던 부분을 로봇이 알아서 판단해서 적정량을 넣어주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상자 안의 상품과 여유 공간을 측정한 후 로봇이 상품 파손 방지를 위한 완충제를 자동으로 투입하는데요. 정밀한 측정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죠. 이렇게 기업의 스마트 풀필먼트 서비스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까지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포장재뿐 아니라 배송 정보를 표기하던 스티커를 바코드로 대체하는 부분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의 스마트 풀필먼트는 일반 풀필먼트 센터 대비 택배 처리 능력 35% 향상, 생산성 55%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류 배송에 대한 개인 소비자 관점에서 내가 주문한 상품들을 더 빠르고 신뢰성 있게 받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욕구들은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로봇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들을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고객분들에게 배송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물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유통업체는 최근 완전 자율주행 물류 로봇 AMR을 공개하며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류 입출고 전문 로봇 솔루션 기업. 물류 현장 효율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자율주행 로봇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로봇이라는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입출고, 즉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고요. 로봇에 있어서는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제 작업자들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걷는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AMR 자율주행 운송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MR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물류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창고에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죠.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고요. 로봇의 전체적인 바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로봇이 처음에 목적지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제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빨간 점들이 장애물을 라이다를 통해서 장애물이 검출된 화면입니다. 로봇이 목적지까지 갈 때 저희가 장애물을 임의로 두어서 장애물을 얼마나 잘 회피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해보고 있습니다. 로봇 작업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더 섬세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기업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기술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대비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효율을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구 개발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물류센터에서 혹은 물류가 겪어왔던 시간적인 한계 아니면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텐데 로봇 기술로서 그걸 넓히고 부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들게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당일 배송이라든지 정말 퀵 커머스 같은 그런 도전들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도구를 로봇으로서 제공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물류센터는 고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질수록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로봇을 도입해 물류 프로세스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류센터 현장에 초점을 맞춘 높은 로봇 기술력과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에 기반한 각종 물류 솔루션은 앞으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얼마만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면 배송이 빨라지고 안전해지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으니 싫어해야 하는 걸까요? 디지털화 되어가는 물류 산업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은 긍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스마트 물류 혁신을 위한 디지털 물류 실증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류 산업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군이기에 그 기대가 크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산업 규모 확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절감, 산업재해 감소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물류 산업 규모는 14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늘 사람이 북적이고 각종 식자재와 식품이 모이는 꽤 큰 규모의 한 전통시장. 물류시장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물류 혁신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도 스마트 물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 개선과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활성화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산지에서 올라온 품질 좋은 고구마와 감자들이 가득한데요. 찾아온 손님은 식자재의 상태와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흥정을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늘 고민되는 게 하나 있죠.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구매하고 싶지만
들고 가기엔 조금 무겁다는 겁니다. 손님이 결정을 마쳤는지 사장님은 감자와 고구마를 비닐봉투에 한가득 담는데요. 고르고 또 고르고. 이곳은 쇼핑카트가 없는 전통시장인데요.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모든 결정을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요. 여느 전통시장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흔한 풍경인 듯하지만 손님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손님이 놓고 가면은 거기서 택배사에서 택배 분들이 가서 직접 저기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 주소로 보내줘요.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 안 가지고 가고 이렇게 배송 서비스가 잘 되면은 손님한테 좋고 저희도 물건 많이 팔아서 좋고 그렇게. 이 시장에서 최근 도입한 묶음 배송 덕분에 장을 본 손님은 무겁게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장을 본 후 물건을 두고 가면 시장 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수거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건데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조금 전 손님이 골라놓고 간 물건을 배송 업무 담당자가 와서 가져가는데요. 택배 물류 창고에서 볼 법한 커다란 카트까지 등장한 걸 보니 서비스가 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네요. 정부에서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활성화하는 데는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물건을 사고 직접 무거운 물품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수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적시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운영기관에 총괄해서 일괄 배송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쉽게 상인들은 배송은 다른 곳에 맡기고 위탁하고 상품 판매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전통시장에는 비슷한 배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상인들이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배송을 요청하면 기사가 방문해 물건을 수거해 갔죠. 이 방법은 배송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물건이 많으면 배송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 빠른 배송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 QR코드 부착과 동시에 정보가 MFC에 전달되는 겁니다. 서비스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조금 전 만난 손님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가게 앞에 서는데요. 이곳에서도 구입한 상품을 맡기면 가게에서 QR코드를 부착하네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한 상점에서만 물건을 구매하진 않죠. 즉, 손님이 시장 내 각기 다른 상점에서 구매한 여러 상품들이 각자의 가게에 맡겨져 있다는 건데요. 가게에서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그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품을 수거하는 직원은 물건이 맡겨진 가게에만 신속하게 들러 상품을 수거하면 됩니다. 하루 한 번 상품을 수거하는 일반 택배와 달리 하루 2차례 이상 상품을 수거해 물건들을 물류센터에 가져오죠. 자, 이제 시장 한편에 있는 물류센터로 가봅니다. 수거한 물건이 한가득 모였는데요. 이제 상품들을 배송할 준비를 합니다. QR코드를 인식해 상품 구매자를 식별하고요. 주소가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은 물류창고에 도입된 새로운 서비스. 온라인 배송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 서비스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시스템이 도입된 거고요. 신속한 배송 시스템 덕분에 대형 유통사에서나 가능한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도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자체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 카트를 구비해 대량의 상품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죠.
우리가 만났던 손님이 구매한 식품도 배송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러 매장에서 온 각각의 상품들을 하나의 상자에 담고요. 이 상자는 곧 손님의 집 앞까지 안전히 배송되겠죠. 변화가 어려운 전통시장에서도 물류 혁신은 시작됐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 사람은 여러 로봇 배송이나 드론 배송까지 상당히 민간 기업에서는 특히 대기업에서는 실험도 하고 실증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도 미래 물류, 차세대 물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범 사업은 서울 시내 3개 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암사 종합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 채널과 연계해서 직접 온라인 주문하면 바로 상인들도 별도의 조치 없이 주문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가장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생활물류. 정부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를 통해 스마트 물류를 포함한 생활물류 산업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기술 조기 상용화를 이루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도심부터 도심 외곽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 물류가 발전하면 운송 거리와 시간 절감으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스마트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인화와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꼭 필요한 거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며 똑똑해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택배 상하차 시스템, 그리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배송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면도로가 많고 복잡하죠. 그리고 높은 건물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품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하고요. 아직까지 이는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도 하나둘 개발되어 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또 다른 물류센터. 이곳에서도 하루에 엄청난 규모의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예전이라면 사람이 물건을 직접 하나하나 운반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꽤 많은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었고 다양한 기계를 사용하며 관리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규모 물류 처리 시설 안에서 바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바로 상품을 하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입고를 받는 곳이고요. 저희가 물건이 들어왔을 때 상하차 작업을 하는데 일단 컨테이너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레일을 깔아두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했었을 때는 무거운 물건을 이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쪽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고된 노동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상하차 작업은 아직까지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데요. 하지만 무겁고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수없이 들고 옮기다 보면 부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근력을 강화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 기기는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 허리와 다리를 잡아주고요. 높은 강도의 근력이 필요할 때 움직임을 보조해주는데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할 때도 이용해 이 물류센터에서는 작업자에게 웨어러블 로봇을 입히고 있죠. 물류 거점을 거치는 상품들의 크기와 형태, 무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작업 환경이 변화무쌍하다는 건데요. 물류 산업이 아무리 첨단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라스트 마일에서 인간의 역할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에 웨어러블 로봇의 역할이 매우 크죠. 이 로봇은 전 물류 산업이 무인 자동화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공간,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 근력 강화 수트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몸에 입히기만 하면 되니까 보다 간편하죠. 자동화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게 하지만 그런 작업과 작업 사이사이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작업 상하차 하는 쪽에서 해서 물류 현장 또는 그런 건설 현장 반복되는 박스 상자 나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고요. 허리를 잡아주고 또 무릎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하셨을 때 피로도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한편에 가득 쌓여있는 상자들로 웨어러블 로봇의 성능과 활용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 상품의 무게는 박스를 포함해 약 12kg. 두 사람이 각 16개, 총 32개의 상자를 옮기는데요. 단순히 보기에는 두 사람의 동작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32개 상자를 옮기는데 정확히 1분이 걸렸습니다. 수트를 착용하면 아무리 상자를 많이 들어도 쉽게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작업량이 많아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죠. 이처럼 상하차 작업은 그 특성상 자동화하기 어렵기에 물류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이 진정한 물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류 혁신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피자 체인점, 주문이 밀려드는 시간. 피자를 만들고 포장하는 손길이 바쁜데요. 피자 하나가 조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지만 문제는 배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신속 정확한 배달이 필수인 피자를 걸어서 배달하네요. 아, 드론. 그런데 드론이요? 피자집 인근 공터에 피자가 배달된 이유는 바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자와 음료를 드론에 부착된 철제 보관함에 조심스럽게 넣고요. 작동을 시작하자 드론이 이륙합니다. 유명 글로벌 피자 체인 기업이 시범 운행 중인 드론 배송입니다. 드론 배송이 상용화되면 배달 시간과 인건비, 운송에 드는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와 기관에서 드론 배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늘로 날기 시작한 드론은 장애물 없는 하늘길을 따라 목적지까지 한 걸음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수변공원. 드론 배송 광경이 신기한지 사람들도 구경에 나섰는데요. 드론이 랜딩 존에 안전히 착륙합니다. 그런데 사족 보행 로봇이 드론을 마중 나왔습니다. 로봇이 피자를 건네받고요. 로봇은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지나 주문자를 향해 걸어가는데요. 귀여운 발걸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마침내 피자를 받은 고객들. 예상치 못했던 깜짝 배달 이벤트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 받았습니다. 주문 시작한과 동시에 채 30분도 안 돼서 벌써 주문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반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나 가족, 특히나 이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드론에 의한 물류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번 이제 피자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체감하고 이래가지고 미래 어떤 모빌리티의 발전 방향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최초로 도심 배달을 시도한 기업은 단계적으로 테스트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는데요. 분명 도심 속에서 드론과 로봇으로 모든 배송을 한다는 게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모함이 언젠가는 꼭 필요했던 과정이 될 거라 많은 이들은 예상하고 있죠. 물류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는 생산된 제품과 재화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거죠. 하지만 물류는 모든 산업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관광, 문화 콘텐츠, 교육, 금융 모든 것과 함께할 수 있죠. 얼만큼 어디까지 발전해 갈지 모르는 물류 기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노력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스마트 물류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과 상황 판단에 의존해 작업을 진행해왔던 물류 산업이 디지털 신기술을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도기에 서 있는데요. 물류의 역할은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스마트 물류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고 글로벌 경쟁력과 무역 규모도 열세합니다. 물류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러 기업이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산업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따라 유통과 물류의 결합, 플랫폼사와 유통기업의 협업이 증대되고 있고요. 물류와 운송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데이터, 로봇 분야까지 모두 협력해야 진짜 똑똑한 물류를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과도기를 건너서면 어떤 물류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의 세계는 지금 다음 물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